2021년 생화학 2학기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치료제 개발 동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현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국내에서 자체 개발되어 허가가 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허가된 백신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어 허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예시입니다. 식약처에서 국내 백신 개발 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대표적으로 신속 심사 프로그램과 긴급 사용 허가 정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상 임상 실험을 전부 거쳐야 약물의 시장 진출이나 사용이 허가될 수 있었는데, 과정을 전부 거칠 필요는 없이 시장 진출과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정책입니다. 여러 규제 제도도 구축되었으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여러 백신 동향 관련 정보도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스트라제네카 허가사항 관련 중 해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번역하여 국내 개발자들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내 프라이오리티제이션 WG의 전문 의원이 백신 개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R&D 블루프린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상 이상에 있는 백신 중에서 개발을 빠르게 평가하여 3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지향적인 지원입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경비가 수천억 원인데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비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도 문제지만 임상 사이트를 찾는 것, 즉 임상을 일으킬 곳을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과정을 서포트하는 프로젝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진입을 돕는 기업은 국내 백신 개발 기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으며 백신 회사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회사 특성에 맞게 규제 동향을 구축하여 개발 및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사마다 무엇이 부족한지 분석하는 갭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결과를 기반으로 임상 디자인 설계를 회사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식약처 허가를 위한 안내 서비스도 있는데 현재는 최종적인 신속 허가를 받기 위해 맞춤형 전략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사 백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먹는 치료제 개발도 백신 개발 속도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입으로 먹는 알약, 즉 경구용 치료제 개발은 국내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전에 먹는 질병 치료제 자체를 시도한 기업은 3곳이 있으며 그 약물과 경과는 다음 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실패 사례가 등장했냐면 먹는 알약은 위를 통해서 들어가 산화되어 다른 장기로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약물 전달력이 주사를 통한 혈액 투여보다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생각보다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국내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되면서 연초에 주목을 한번 받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센트리온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레키로나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의학청으로부터 사용 권고를 받아 전 세계 8개국에 수출 논의 중이라고 하나 아직 8개국이 어디인지는 센트리온 측에서 아직 알릴 수 없다는 답이 내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수출을 포함한 레키노나주의 매출을 8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13개 국가에서 1,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 실험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접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에 비해서는 경증 환자를 위한 약품이기 때문에 투여량이 렘데시비르보다 좀 적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산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데 또 다른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가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 코로나에 걸리고 완치된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체를 뽑아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배양하여 만드는 반면 혈장 치료제는 배양 생산하지 않고 면역체 자체를 정제하여 만들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보다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완치자의 혈액이 주기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산 혈장 치료제는 GC 녹입자의 혈장 치료제 지코비딕주가 언급되면서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내어 심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나 GC 녹입자는 지난 4월 30일 식약처에 지코비딕주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지코비딕주의 치료 효과를 확정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실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GC 녹집차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품목 허가 획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며 이번 공지를 통해 시장에서는 GC 녹집차가 사실상 직고비직주 상업화를 위한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필요한데 국내 개발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국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많은 전진이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백신이 나아갈 방향성은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효능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국내에 유행하거나 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총 9종에 대하여 중화 효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모든 유전형에서 중화 항체가 발견됨으로써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확인이었기 때문에 실제 치료 효능은 제약사의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에서는 일단 현행과 같이 식약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따라 이용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 등 재확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 결국 답은 국가 차원의 연구 역량 확보가 답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연구 역량 확보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연구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